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이미입니다. 오늘 교육대기자TV에서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2시부터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좀 찍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집방송이라서 네, 방송 마치고 이제 광화문에서 그리고 식사하고 강남 넘어오는데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오늘 차량이 장난 아니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 출국이라 지금 가방 트렁크를 3개 거실에 열어놨습니다. 네, 각자 하나씩 넣어라. 그런데 보니까 빨래도 좀 있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집을 비우니까 아무래도 빨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탁기는 막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3개는 다 이렇게 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하나씩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항상 어쩌다 풀매를 하면 이거 아까워가지고 네. 이 영상이라도 남겨야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1시간 라방을 하리라 이렇게 열었습니다. 또 사실은 내일 어린이날이고 또 당분간 우리 또 샤밀리들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하고 우리 샤플 단톡방에 제가 사진을 좀 올려드렸죠. B컷이에요. 아직 보정 안 한 건데 그래도 뭐 평상시 제가 워낙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메이크업 하니까 훨씬 낫죠. 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 메이크업 해주시는 대표님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나라면 뭐 어린이날 뭐 가족사진, 뭐 어버이날 가족사진 이런 거 만들 것 같아요, 상품을.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메이크업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청바지던 아니면 뭐 검정색으로 약간 정정 분위기 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우리 대표님이 그런 상품을 안 만드시는지 나라면 만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괜히 놀이공원 이런 데 가서 정신없는 것보다 그거는 그 전주에 갔다 오고, 전주에 갔다 오고 어린이날은 좀 한가하게 스튜디오 가서 가족사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리고 뭐 어버이날도 그냥 애매한 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머리가 아주 여기가 강력한 저거였나 봐요. 스프레이가 막강한데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또 싹 씻을 거거든요. 네, 얘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계속 지금 신경이 쓰이네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 좀 할까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한테 이제 말 걸어주신 분들한테만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이지님,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혜수님은 오늘 역대급 미모라고요? 그래요? 네. 네, 미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훈사원님, 지금 공연 보고 계시죠? 네, 인터미션 중간에 들어왔다고요? 네, 열심히 오십시오. 네, 열심히 오십시오. 네. 네, 소피아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세컨캐스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호호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내일 출국이신데 이렇게 라방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경과 의상과 머리색 전부 고급지고 우아합니까? 그럽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min1124님, 코치님 메이크업 너무 완벽해요. 네, 오늘 공을 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여기 막 기미 이런 거 한가득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전문가가 터치하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네. 그 덕에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내일 미국 가시는데 이렇게 방송이랑 라방까지 놀라워요, 코치님. 지금 집은 정신 없는데, 예.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라방 하는 거예요. 네. 네, 다음에 한 컷쯤은 이 안경 쓰시고 프로필. 네. 근데 보통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요, 안경을 안 껴요. 왜냐면 그 렌즈에 반사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렌즈가 이게 돋보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안경은 저기 프로필 찍을 때는 안 쓰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한번 벗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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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네.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고 그날, 그 다음날, 예,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속이 시원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메이크업이 너무 고우십니다. 러브러브님. 네. 더 웨이 스타일 랩이라고 상수동에 제 단골집 있습니다. 거기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사진 찍을 때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켈리님, 안녕하세요. 작년 방송 보고 있다가 야호하고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작년 방송 보셨어요? 네. 네, 미세스 최님, 네, 미세스 CHO1234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Stay healthy, happy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니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다지오님, 아다지오 안단테님이네요. 네, 오늘 코치님, 네,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러브 이사님이에요. 그래요? 네. 네. 홍수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러브러브님이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쁘십니다. 미국 갔다 온 지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일정이 애매해서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계속 갔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네. 네, 성현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라방 감사합니다. 7살 딸 아이가 코치님 목소리 듣고 엄마 샤론 코치님이야 라고 딱 알아듣네요. 아이고 우리 7살 딸내미가 아주 영특하네요. 7살 공주님 안녕. 네. 쓰시는 게 눈이 더 커 보이죠. 돋보기니까요. 돋보기라서 그래요. 네. 네, 둘 다 예쁘신데 이 안경 진짜 잘 어울리고 괜찮죠? 이 안경이요. 그쵸? 예,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막 있게 돼 있어요. 되게 예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점에 가면 그 도깨비 안경이라고 남대문에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 서팀장이라고 있어요. 여자분. 안경을 이제 제가 가면 한 7, 8개 내놓습니다. 계속. 예. 그럼 제가 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2개씩 정도 사는데, 이번에 안경값이 너무 올랐는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한 개만 사겠다. 그래서 얘 하나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예, 저는 이렇게 단골집만 가요. 한 군데만 가요. 네, 그리고 그것도 꼭 담당자, 저랑 같이 통하는 직원한테만 사요. 그 직원이 없으면 안 사요. 네. 네. 네, 정은지님, 네, 깜짝 라방은 선물입니다. 네, 취직 케이스님,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머, 코치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브님이 도깨비 안경점에 과장님 모시고 갔는데 칭찬받았어요. 그래요? 괜찮죠? 근데 제가 거기 거래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점점점 비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내가 비싼 것만 고른대요. 내가 메이커를 알아, 뭐를 알아.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 얼굴에 맞는 걸 고를 뿐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모든 게 다 비싸죠. 맞아요. 모든 게 다 비싸요. 네. 개마거우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뉴욕에 그 좋은 식당들을 다 이제 그 선배들한테 받아가지고 다 저장해 놔서 저한테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너무 비싸다. 우리 4명이 가서 한 끼 외식하려면 정말 수십만 원 나온다. 그러지 말자.
아들이 제가 지금 컵라면을 종류별로 사놓은 걸 모르고 있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좀 아끼자. 어차피 미국에 살 건데 아들은 살잖아요. 이제 예, 아끼자. 그래서 그냥 한두 번만 그냥 좋은 식당 가보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 같은 재료 사다가 호텔에서 한번 해 먹든가 아니면 뭐 좀 싼 거 먹든가 그거 같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예. 딸도 가요. 딸도 휴가 내고 오빠 졸업인데 얘 동생이 가야죠. 네, 그래서 딸도 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09년도일 것 같아요. 09가 아니다. 작은 애까지 대학 들어갔으니까 14년도 그때 이제 유럽 여행을 온 가족이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만에 네 뉴욕에서 예 맨하탄에서 좀 가족끼리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다지오 안단테님이 인서울 팩트체크 제방받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샤프리시죠? 네. 그 강의가 진짜 좋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강의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요즘에 그 라이브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근데 그거는 강의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우리 샤플들이 다 빨리 샤플방으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밤에 예, 돌렸었어요. 네. 러브러브님, 아이들이랑 다닐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크면 같이 여행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딸은 딸대로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딸은 특히 뮤지컬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뮤지컬을 보는 게 그녀의 취미예요. 예, 근데 우리 브로드웨이에는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예, 브로드웨이에 공연을 2개를 예약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안 볼 거니까. 네. 네. 러브 2023님, 네, 코치님 말씀 듣고 인스타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인스타가 그냥 명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네, 코치님 가족분들은 여행 좀 안 싸우세요? 가족끼리 여행 가면 매번 싸우게 되는데, 저희는 다 성인이잖아요. 이제는 뭐, 싸우는 그런 때는 지났고요. 뭐, 삐질 수는 있겠죠. 살짝. 그러다가 또 멋쩍어서 또 풀리기도 하고, 네, 이제는 저희는 성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90년생, 94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싸우면 이상한 가족이죠. 네, 그럴 나이는 지났다. 그렇지 오늘 교육대기자 TV에서 어떤 거를 주제로 이야기했냐면 3040 우리 그 학부모들에게 선배맘으로서 해야 할 일들. 예,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다. 혹은 뭐, 내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몰랐던 것을 세월이 지나니까 알았더라.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우리 방종임 씨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토크쇼 형식으로 했거든요. 예,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뭐 편집해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방종임 씨가 그 학부모들을 위한 진짜 경험을 한 선배가 없다. 그런 역할을 코치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자녀 교육과 입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경험을 많이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채널에서도 힐링 라방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만일에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이런 주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35에서 50세 3550이거든요. 3550들에게 샤론 코치가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채널을 또 우리가 방송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소한 것들. 저희 그 샤플 단톡방이 이름이, 네, 친정방이거든요. 예, 샤플 친정. 네, 친정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친정 엄마랑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단톡방에서는 마치 친정에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좋습니다. 네. SALGUU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주0913님, 네, SEOA80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550들한테 제가 좀 전할 말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보통 이제 3545까지가 더 맞겠죠. 50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3545 정도. 네. 결혼하고 아이 이제 낳았고 아이가 유아인 분들 그리고 30대에 굉장히 의지도 많고 그다음에 좌절도 많은 네 그런 세대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한번 예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세렌디피티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길거리를 보는데, 네, 반팔 입은 분들도 있고, 또 긴팔 입은 분들도 있고, 네, 제가 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외국인이에요. 네, 동유럽 정도인데, 예, 그런 분들인데, 이제 아들 둘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왔나 봐요. 근데 외국에 있는 아들 둘이나 한국에 있는 아들 둘이나, 예, 엄마 말 안 듣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참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멀뚱멀뚱 딴 거 보고 야단을 맞는 당사자인 동생은 다른 쪽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세 개의 엄마는 똑같다. 그리고 세 개에 있는 아들들도 똑같다.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신혜님이 딱 저에게 맞는 단톡방이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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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님 딱 제 이야기예요. 욕심도 많고 좌절도 많고 그렇죠. 네, 우리 35, 45 세대들이 딱 그럴 때예요. 네, 그래서 뭔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꼰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참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코치님 방송은 늘 반가워요. 인스타 업데이트하는 날 좀 늦게 참여했어요. 오늘도 편안한 코치님 목소리입니다. 네, 롱프라미스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3545 세대에게 해주실 말씀 기다릴게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참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이요. 네. 오랜만에 또, 예, 방 기자 만나가지고, 드런드런 이야기했고,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빈말은 아니고, 네, 약속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니까 또 좋더라고요. 김혜수님, 괌 여행 갔을 때 미국 엄마 개구장이 아들한테 잔소리 엄청 하더라고요. 미국 엄마도 육아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 외국까지 나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마가 아들이 없어졌다고 좀 불안했었나 봐요. 잠깐 아들이 딴 눈을 예, 팔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일단 아들을 찾고 예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막 복받쳤나 봐요. 서름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은 또 생뚱맞게, 뉴욕에 올 때 손톱깎이를 좀 가져오라고. 제가 지난번에 손톱깎이 세트를, 예, 똑같은 거 2개 사가지고 하나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세상에, 그거 안 가져왔대요. 예, 그래서. 저는 맨날 여행 갈 때 가져가요. 항상. 네. 그리고 제 차에는 손톱깎이가 항상 있어요. 왜 있냐면 나이가 들면요. 이 피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가시 있죠. 손가시. 그런 게 참 자주 생겨요. 네. 그러면 그거를 막 이로 뜯으면 잘못 뜯으면 결국 막 아프잖아요. 막 피가 맺힐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감염돼가지고. 네. 그래서 꼭 손톱깎이로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차에 있어요. 작은 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네, 제가 여행 세트를 아예 가져가거든요. 네. PW
3800님이 브루스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제 미국 생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미국 생활이죠. 네.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아, 이제 입학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왜 남의 아들 졸업은 또 엄청 빠른 거 아시죠? 네. 네. 네, 뉴원님이 아들 키우기, 특히 사춘기 시작된 아들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엄마들에게도 맞춤 방송 해주세요. 제가 왜 20세기 엄마의 21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 예, 그 책을 꼭 보세요. 거기에 정말 아들 키우는 속 터지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해결책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샤론 코치의 명품 아들 만들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아들이 쉽지 않아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행 가면 편안한 여행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고생한 기억 나죠. 뭐 길을 잃어버렸다든가 여권을 잊어버렸다든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든가. 근데 유럽 가면 소매치기 많이 당해요. 저희 딸도 핸드폰 집어갔었거든요. 네. 뭐 그런 왜 고생한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길을 잃어가지고 막 굉장히 이 골목 절목 막 고생하는 얘기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도 정말 키우기 힘든 자식 있죠. 그리고 매번 사건을 일으키는 애들. 하여튼 그 아이를 생각하면 온갖 에피소드가 나는 애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영란님, 저 팬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에리카님, 저도 아들 사춘기 예습했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예습 안 해도 돼요. 닥치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음가짐은 사춘기는 끝이 있다. 네, 끝이 있다. 그리고 화를 내면 낼수록 상처가 깊어진다. 네, 사춘기는. 네,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고 포기하고 눈 감아주면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소연님이 꼭 챙겨보신다고. 네, 그러세요. 네. 손님이 모자 안 쓰시니 우아하게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래요? 네. 모자가 더 우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어느 날부터 모자를 너무 비싼 걸 너무 많이 사더라고요. 예. 진 누를 정도로.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게 딱 현타가 왔고, 그리고 펌하고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딱 올 때 결심했어요. 가면 바로 머리를 쇼컷을 하겠다. 모자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랬더니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말리고, 찬바람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에센스하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그루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헤어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루프 말고. 네.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바람을 쐬주고,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이슨으로 또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또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모자 쓸 때는 그냥 머리 감고, 네, 그냥 툭툭툭 말리고, 모자 뚝 쓰면 끝이거든요. 세상 편해요. 여러분 모자 안 써봐서 그래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뭔가 완성된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짧은 머리는요, 손 가는 게 정말 많아서, 거의, 요즘 그래도 좀 빨라져서 20분이지만, 예, 정말, 예,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메이크업이나 이 꾸미는데 드는 시간 너무 아까워하거든요. 네. 사춘기는 언제 끝인가요? 끝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세나님, 늦었어요. 네. 바칼로리아 세팅해주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막 그 정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사람도 정이 떨어지는데 뭐 물건은 정이 안 떨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자에 대해서 딱 진짜 포기를 했는데, 이제 헤어해 주시는 분이 오더라고요. 모자를 진짜 안 쓸 거냐고. 왜? 했더니, 모자를 많이 쓸 거면, 여기 머리를 좀 남겨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환자처럼 보인다고. 모자 썼을 때. 그래서 조금 남겼는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머리를 만지고 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변덕이 났다.
모자에 변덕이 났다. 네. 그게 더 정확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정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직도 화장대에 수북히 모자 그 거리가 있거든요. 걸어 있는데 미련은 또 일도 없어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딱 미련을 끊는 스타일이에요. 막 끈끈하게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싼 모자 사지 말아야겠다. 약간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사갖고. 저 약간 콜렉터 수집력이 좀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꼭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미련을 끊기로 했는데 모르죠. 또 뭐 이 변덕이 어떻게 갈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5월이고요. 5월 5일이에요. 제가 이제 5월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또 저도 유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유년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나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 아니면 어떤 럭셔리한 곳 그런 데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 장면이 기억에 나요. 엄마랑 같이 뛰어다녔던 거. 아니 엄마랑 같이 여행지에서 뭘 산 거.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추억은 그런 거예요. 추억은 뭐 신문 기사처럼 아니면 여행기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억은 장면이거든요. 그때 엄마의 그 웃는 표정, 엄마가 나한테 들려줬던 이야기, 예, 엄마랑 같이 먹었던 거, 그 음식 냄새, 그런 게 추억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너무 잘해줘야겠다. 비싼 걸 사줘야겠다. 이런 강박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또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아이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가격을 알려주라 그래요. 이게 우리 집 생활비 아니면 뭐 엄마 아빠의 월급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예, 전 그것도 아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릴 때부터라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너무 지출이 많잖아요. 네, 물론 어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년 하던 그 루틴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안 그래도 돼요. 꼭 내가 뭐 5만 원짜리 밥을 먹이나 아니면 아이랑 같이 정말, 예, 우리 동네에 가서 놀이터 가서 오히려 컵라면 먹는 걸 우리 아이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예.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 가져가가지고, 네, 거기서 호로록, 예, 물 넣어서 먹는 그런 재미. 아이들은 그런 걸 훨씬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추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잔상이 남듯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남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들이. 예.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남편하고 여행 갔을 때, 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하고 같이, 저 이제 주로 패키지를 많이 다녔으니까, 패키지가 만일에 7시 반 로비에서 만나요. 그럼 저희는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호텔 밖에 안전한 동네라면, 예, 동네를 돌아다녀요. 걸어 다녀요.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 그 복도가 아니죠. 골목을 썰더라. 이렇게 빗질 쓴다 그러죠. 예. 아니면, 일본 같은 데는 세븐일레븐 가서 뭐 커피 하나 사서 먹었을 때 그 감동. 예,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 유명한 곳은요, 사실은 뭐, 남들도 다 가는 데도 많고, 사진도 많고, 오히려 감동이 좀 적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네. 고등아들도 챙겨야 할까요? 고등아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 안 챙겨도 돼요. 고등아들은 청소년이잖아요. 네. 청소년 또 뭐 있지 않아요? 날이? 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레하우스님 어서 오세요. 네. 미니 케이크 하나 사서 기분 내주고 다이소 가서 I love you 풍선 벽에 장식해. 네. 괜찮아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진짜 아이를 위해서 해준다면 나는 그때 통장에 돈을 넣어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몇 살 어린이날. 이렇게. 그게 더 괜찮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람 많고 번잡하고 오히려 그럴 때보다 한 1, 2주 있다가 정말 놀이동산 가고 싶다. 그러면 가보는 거죠. 뭐. 사람 없을 때. 좀 한가할 때. 너무 북적대면 정신없잖아요.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복날 삼계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삼계탕을 복날에 먹어야 돼요?
그때는 워낙 단백질이 부족했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삼계탕이 먹고 싶을 때 있죠. 예, 그럴 때는 그냥 한 1, 2주 있다가 먹어도 괜찮거든요.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강박을 갖지 말아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날 추억 만들기 코치님 말씀 듣고 기념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말자. 아, 그냥 서로 기분 내고, 예. 사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편지를 많이 써주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답을 안 해요. 아이들이 손글씨로 삐뚤삐뚤 써오잖아요. 물론 내용 다 뻔하죠.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효도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니면 배란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쓰는 결심을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만일에 다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엄마일 때는 나는 꼭 답을 써주고 싶어요. 손편지로 답을 써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뭐 훈계조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편지를 나한테 써준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최근에 너의 이러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고 이런 것들을 쓰면 아이가 아마 그걸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다 생각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손글씨를 쓰라고 해요. 손편지 쓰라고 하고 답을 안 해. 그럼 애들은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네, 몇 년 전 할로윈 때 에버랜드 갔다가 다시는 이때는 오지 말자. 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보다 1, 2주 후에 가면 훨씬 금방 타고 사람도 없고 서비스도 많이 받고 괜찮지 않아요? 아, 생각을 못했어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어머, 코치님 아이에게 답장을 생각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서 막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주잖아요. 네. 근데 나라면 그래도 나도 써줄 것 같아. 그러면 쓰는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쓸 것이다. 네. 편지 써본 지 오래됐어요. 올해는 답해볼게요. 네. 그것도 일부러 예쁜 카드, 저 이번에 미국 가서 카드 10장짜리 한 묶음 사왔어요. 왜 홀마크 거. 한국은 카드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나갈 때는 그래도 예쁜 카드가 거기는 워낙 카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쁜 카드 사서 아니면 뭐 여러분이 만들어도 되고 뭐 하나 사도 되고 뭐 그 정도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을 근데 주로 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 며칠 전에 뭐 4월 어느 날 아니면 뭐 3월 어느 날 5월 어느 날 네가 나한테 이러이런 감동을 나한테 줬다. 아, 그래서 나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 써주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4월에 네가 문방구에서 어떤 과자를 사서 엄마 생각하고 뛰어왔잖아. 그때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뭐 며칠 전에 아팠는데 네가 엄마 물 먹으라고 물 한 잔 갖다 줬지. 약 먹으라고 그때 나 너무 고마웠어. 이런 것들 아니면 네가 엄마 아플 때 머리에다가 손 대고 열 있나 확인했잖아. 그때 엄마 눈물 나더라. 이렇게 아이가 잘한 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이 강화돼요. 그리고 아이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네. 여러분, 이번 5월 5일 날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지난번 환갑 때, 저희도 그때도 이제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은 거죠. 프로필이 아니라 가족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호텔을 하나 잡아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잠을 잤고요. 근데 저희는 뭐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식구들끼리. 그냥 와인 그냥 하나 따서 그냥 쨍하는 정도. 남편이 술을 안 먹거든요. 예. 그랬는데 남편이 저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반지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제가 액세서리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반지 같은 거는 이렇게 디자인이 좋으면 사이즈가 안 맞아도 사요. 왜냐하면 여기 가드링 하나 넣으면 괜찮거든 낄 수 있거든요. 잠깐 끼는 거니까. 여하튼 큰 반지를 기준으로 반지를 사왔어요. 맞춰왔어요. 서프라이즈로. 못 끼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랬더니 얼마 전에 왜 자기가 준 반지를 안 끼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서 못 낀다. 네, 그래서 딱 잃어버리기 좋다. 그랬더니 막 멋스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사이즈를 줄여야 하냐, 어째야 되냐, 뭐 온갖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손마디가 굵어져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호수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를 만일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 이렇게 맞춘 반지는 늙으면 못 껴요. 특히 이제 이 관절 같은 것도 많이 커지거든요. 이 뼈 같은 것들이. 네. 안 예뻐지죠. 손가락도. 네. 그래서 일단은 모셔놨습니다. 네. 뭐 언젠가 끼겠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내가 되게 행복해 했거든요. 예. 그래야지 남편이 또 하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줬을 때 우리한테 그리고 마음을 줬을 때 우리도 꼭 보답하자. 아, 그래야지 또 한다. 애들이 또 한다. 그냥 엄마가 받고 쑥 입 닦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만일에 그 무슨 날인데 뭐 어버이날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날 될 수도 있으면 저는 한 번은 그냥 집에서 같이 예 음식을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 그 뚝딱 요리에 테마키 같은 거 되게 쉽거든요. 예. 아주 간단한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테마키 같은 거 해 먹고 아이랑 같이 아니면 아이랑 같이 뭐 함박스테이크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같이 해 먹었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어릴 때 음식 많이 했을 때 그때 기억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먹고 싶다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추억, 여러분이 뭐 음식을 못한다, 아니면 뭐 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의 추억 놀이 겸, 한두 번을 해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동네에 뭐, 천 많잖아요. 저희는 여기 양재천이 있는데, 양재천 같은데 뭐 아이랑 같이 김밥 싸도 되고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사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저희 집 앞에 파리크레샹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샌드위치랑 커피 하나, 주스 하나 아니면 저는 탄산수 같은 거 하나 예 그거 들고 그냥 가는 거죠 뭐. 네. 예,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거 싸가도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하나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애들은 꼭 김밥 아니어도 돼요. 그 엄마 때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면 꼭 김밥을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김밥 손 많이 가지 않아요? 네, 저는 아이들 고등학교 가고는 김밥을 제가 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줬어요, 그냥. 그냥 김밥 천국이나 아니면 맛있는 김밥집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서 사서 줬어요, 그냥. 그게 세상 편하지. 그거 너무 많이 싸도 처치 곤란이고 그리고 싸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예, 그때 뭐, 그거는 또 애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엄마가 더 좋아하면 하는 거고, 뭐. 예. 네, 그래야 또 한다. 역시 코치님 기억해서 남편에게 적용할게요. 그럼요. 네. 코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컵라면으로 행복해요. 그럼요.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 바깥에서 먹으면 그 컵라면 MSG 냄새 엄청 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우리 막 쳐다봐.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있으면 그 애들이 굉장히 흐뭇해해요. 마치 엄청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고 애들이 느껴요. 네. 제가 캐나다 살 때 네, 가끔 그 캐나다에 가면 이제 뭐 캐나다산 고기죠. 예, 예. 한우가 아니라 캐나다산 고기, LA 갈비.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한인 정육점에서 이렇게 팔아요. 양념도 해서 팔고 아니면 생갈비식으로도 팔기도 하고. 이제 양념갈비 한 팩을 산단 말이에요. 사서 이제 그 동네마다 이제 그 바베큐 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우면요. 진짜 캐나다 애들이요. 네. 한 20명이 와요. 예. 거기서 막 축구하고 놀고 운동하고 놀다가 이 갈비 냄새에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피크닉을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마시멜로를 주면서 바꾸재요. 아니, LA 갈비랑 마시멜로랑 가격이 됩니까? 근데 걔네들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이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얘네들도 미치려고 해요.
그럼 또 그때도 제가 또 좀 손이 커가지고, 애들 이렇게 막 줘요. 예, 이렇게 LA갈비가 보통 이렇게 자르면 새 토막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살 좀 많은 거로, 네, 그래서 뭐, 그때 포크 일회용 아니면 이렇게 꼬치 같은 거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날 줘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걔네 입장에서는. 미치려고 하죠. 근데 자기는 마시멜로랑 LA갈비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1대1로. 그래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서 너무 좋대요. 또 바꾸재요. 그럼 애들이 진짜 정말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얘기해요. 미안하다.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우리도 없다. 마시멜로 고맙다. 지금도 기억에 나요. 베어그리 파키라고 써리에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추억은 이미지고, 네, 그 다음에 생각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랑도 그런 걸 많이 만드세요. 네. 줄게 마시멜로밖에 없어 슬픈 캐나다. 아니에요. 캐나다 할 때 행복한데 걔네들은 주로 그런 걸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 걸 몰라요. LA갈비가 얼마짜리인 거를. 네. 그냥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충격적인 게 그 북미에 가면 캐나다든 미국이든 가면 밥솥을 들고 가요. 아예. 우리는 어디 여행 갈 때 밥솥 통째 들고 가진 않지 않아요? 한국은요? 네. 어디다 담아가죠, 우리는. 안 그래요, 거기는. 그냥, 전기 밥솥을, 네, 플러그만 딱 뽑고 그대로 들고 와요. 네. 그래서 그거에다 막 퍼서 먹는 거예요. 김치에다가, 뭐, 잡채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이제 피크닉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뜨끈뜨끈해요. 그 안에 있으면서 또, 네. 그때 생각이 변한 거래 나네요. 제가 한국에서는 절대 컵라면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싫어요. 그 면발이 가는 것도 싫고 국물도 짜고. 그런데 외국 나가면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명이니까 3세트인가 4세트 샀어요. 네. 돈을 좀 아껴보려고 뉴욕 가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뉴욕 갔을 때 진짜 이 외식비 감당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김밥 한 줄 먹었는데도 뭐 거의 한 3, 40불? 그래서 4명에 우리 또 이 식성 좋은 우리 브루스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알뜰리 해볼까 하는데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아유 뭐 그때 가면 에라이 이러고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민트맘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5월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럼 이제 곧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네. 그럼 또 어버이날 팁은 우리 부모님들, 네, 어머니, 아버님,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아버님들은요, 자식들이 어버이날 주는 거를 예산이라 생각해요. 예산. 그러니까 매해 들어오는 금액을 아는 거예요. 작년에 뭐 큰애가 얼마, 둘째네가 얼마, 뭐 이런 식. 뭐 딸이 얼마, 아니면 뭐 사이가 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얼마, 며느리가 얼마, 여하튼, 아니면 한 집에 얼마, 이런 식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그 금액을 지키셔야 돼요. 예.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벼랑간에 집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벼랑간에 효심이 발동해서, 추가로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버이날에 뭐, 예서 30만원. 근데 내년에는, 너무 힘들어. 10만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만원이면 계속 10만원. 30만원이면 계속 30만원. 왜? 그게 그분들한테는 예산이에요. 네. 정해진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적게 줬을 때는 굉장히 섭섭하고 많이 들였을 때는 내년에도 그 금액을 기대하세요. 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께 이렇게 공식적인 날 드리는 거는 같은 금액으로.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 그리고 저는 또 제일 좋은 게 가급적이면 계좌이체해라. 네. 계좌이체해라. 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주변에 이제 가끔 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많은 그 항목 중에서 시부모에게 못했다. 우리 며느리가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부부 사이에 부인이 돈의 씀씀이가 해프다. 사치스럽다. 뭐 이렇게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혼 항목에.
체크리스트에. 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는 반드시, 예, 통장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라. 현금 그냥 쑥 이렇게 찔러주듯이 그런 건 하지 말자. 네.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꾸준히 줄 수 있는 금액이 적을지라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많으면 좋아하시죠. 근데 다음에도 그 금액을 기대하시니까, 그게 만일에 부담스러우면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돈 거래는 명확하게, 통장을 통해서 해라. 그게 나중에 근거도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돼요. 저 아는 분은 그 처가에서, 남편에게 사업 자금으로 이제 현금을 준 거예요. 예. 통장 거래가 없고.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 집에서, 받은 거 없다고. 남편이. 자기는 받은 거 없다고. 목돈이 건너갔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가급적이면 그냥 통장 거래를 해라. 네. 그건 뭐 시댁에 부모님한테 돈 줬다고 그게 뭐 징역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여하튼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또 저는 부모님한테도, 돈만 드리지 말고 손편지 간단하게 아니면 예쁜 카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알록달록한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냥 봉투에다가 돈만 딱 넣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냥 예쁜 카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사서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님 이런 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버님한테 누구누구 우리 애 이름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며느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좋잖아요. 서로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저는 이제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 날 이럴 때 저는 꼭 결혼기념일도 남편만 부인을 주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인도 남편을 주는 날이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근데 저는 부부 사이 줄 때 정말 포장을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줘도 현금을 예쁘게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옷을 하나 주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남편한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할 때 오히려 포장을 좀 더 예쁘게 하는 게, 더, 성의 있어 보이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매너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매너인 것 같다. 저는 그래도 이제 자식한테 돈을 받는 이제 그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뭐 성인이고 또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식한테 어떤 분들은 막 자식한테 돈 받았을 때 막, 뭐, 너무 막 그 감동이다. 뭐 돈을 다 모아서 주겠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칭송받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받은 즉시 다 쓴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니, 내 돈하고 섞어서 잘 구분도 안 되는 것 같아. 좀 미안한가요? 네. 근데 뭐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은 꼭 엄마 거, 아빠 거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박봉인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주면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걔가 또 못 줄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오히려 아주 가끔은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말하려고 왔다거나 이러면 만일에 옆에 뭐 지갑이 나와 있다, 뭐 결제하거나 뭐 카드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안에서 뭐 5만 원 혹은 뭐 10만 원, 뭐 5만 원일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딸한테 커피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이렇게 뭐 거창한 날보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불쑥. 네. 근데 저도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불쑥 뭐 남편이든 아이든 5만 원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재미삼아 하는 거다. 재미삼아. 어떻게 올 5일을 앞두고 아이와의 관계, 그다음에 어르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네.
오늘은 또 우리 또 댓글창이 굉장히 과묵하네요. 다들 눈팅만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재밌고, 예, 아까도 이제 체크인까지 다 했어요. 자리는 원래 그 티켓팅을 할 때부터 있었고, 예. 요즘은 비행기 갈 때도 온갖 걸 다 할 게 많아요. 체크인도 스스로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짐도 스스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예 공항에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지나가듯이 쓱 해서 가방을 딱 얹으면 딱 몇 킬로라고 딱 나와요. 근데 그래도 한국은 조금 덜 엄격한데 미국 공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 예, 예, 이 가방 무게. 그래서 여러분 가방은 절대 무거운 거 사시면 안 돼요. 천으로 된 거 오히려 더 무겁고요. 예, 오히려 더 가벼운 걸 사셔야 됩니다. 캐리어는. 저는 어린이날이 생일이에요. 결혼 후 아이 생기고 생일이 점점 무감각해져요. 내일 시댁 가족 일정 때문에 시댁 모임까지 해서 울적하다고요. 그러면 생일을 바꾸세요. 네, 네. 내가 정하면 돼요. 그냥 어린이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본인 생일이 양력으로 이제 5월 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바꾸세요. 네, 음력으로. 그래서 그날은 생일로 하세요. 네. 아니면 그냥 아예 일주일 후로 하시든가. 맘대로. 생일을 바꾸세요. 내가 그냥.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냥 파티를 위한 건데. 예, 생일을 바꿔라. 내 생일을 즐기세요. 네. 하긴 해야죠. 네. DNSWKS님 듣기 바빠요? 그래요? 제가 오늘 많은 정보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빴어요? 네. 풀스 꺼내면 늘 마음 쓰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해요. 우리 딸은. 엄청 좋아해요. 아들은 안 받아요. 엄마 됐어 이래요. 근데 우리 딸은 업죽 받아요. 세컨 캐스님, 네.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고요? 저 5일날 갔다가 14일날, 한 9일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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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좀 만반의 준비를 했잖아요. 네, 헤드셋도 샀고, 네, 그리고, 대한항공은 또, 우리 또, 예, 국적기니까 편하잖아요. 식사도 괜찮고, 적어도 땡땡 얼은 건 안 주니까, 그리고 영화 보면 되고, 저는 또 이제 음악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기능성 목베개와, 네, 소니 헤드셋으로, 좀 비행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네, 근데 한 번 하고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 샀는데 한번 해봐야죠. 네. 네. 듣기만 해도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가끔 남편에게 커피 쿠폰 보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니까요. 미국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초1 딸이 코치님 안경 바뀌었다고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 안경도 많단다. 근데 사실은 또 안경도 엄청 많다. 제가 한 개를 못 사요. 물건을. 왜 옷 살 때 막 깔별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개를 잘 못 사겠더라고. 예. 미니멈 2개는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엔 한 개만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네. 살규님인가요? 오늘따라 코치님 목소리가, 네, 더 다정하게 들려서 푹 빠져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네. 다시 시차 적응. 이번에는 약을 가져가요. 멜라토닌 지난번에 우리 훈서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사온 것도 있고. 예, 보니까 10ml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훈서님 거 지난번에 먹고 제가 푹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그 약을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억지로 적응하지 않으려고요. 네, 약의 기운을 좀 쓰겠다. 자꾸 이게 이제 그 회복이 늦어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약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약을 먹고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비행 시간이 길면 비행기에서 약을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재미있는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잘 때. 예, 그리고 호텔을 저희가 이제 좀 큰 거를 얻어서 4명이 있을 수 있는 호텔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4식구가 단칸방에 살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네. 네, 미국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고민해서 강의 등록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샤론 코치 영서 5월 강의가 네, 지금 모집
원래 한 8일부터 모집을 할까 했는데 제가 없을 때 혹시 이 모집하는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생길까 해서 미리 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강의가 5개 있고요. 개정판 강의, 다시 제작한 강의가 2개 있고요. 그럼 7개죠. 네, 그리고 23개. 총 30개 오픈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블로그 들어가시면 강의 소개를 좀 자세히 보시고, 네, 등록하시고요. 이번에는 강의를 많이 듣는 분들, 네, 강의를 많이 듣는 분들한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선물 박스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굿즈, 책, 그 다음에 아마 액세서리, 아마 목걸이를 사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목걸이 좋은 거를 사서 선물 박스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선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강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엄청 명품 강의인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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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님이 코치님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오전에 올 신규 강의 신청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승주님이 미국 잘 다녀오세요. 네, 캐시님, 코치님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5월 강의 뭘 들을지 정말 고심 중입니다. 네, 강의가 이번에 다 좋죠. 매력 있죠. 네. 저도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강사들은 어떤 강의를 할지 몰라요.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할까요? 원장님 이거 하실래요? 그럼 대부분에도 네 이러고 하세요. 워낙 프로페셔널 분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밴딩머신 같아요. 툭 찌르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시장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도 드리고 강의명도 만들어 드리고 네, 그럼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만들어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해요. 강의 만들기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니까 예, 세나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 기기 탭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강의 또 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또 의논해서 또 이제 새로운 강의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은퇴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재미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제가 10시 비행기라서 새벽같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이제 아들이 또 호텔로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 오랜만에 만나서 고생했다고 또 네, 칭찬해주고, 네. 딸하고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남편하고도 또 재미있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